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8월 12일 목요일 저녁 8시 어김없이 변함없이 찾아왔습니다. 8시 1분이 지났고요. 최이완님 반갑습니다. 아까 요 잠깐 우리 최이완님 들어오셨으니까 요거 하나 뭐 좀 소개 좀 할게요. 최이완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뭐 많은 분이 아직까지 들어오시진 않으셨는데 우리 최이완님께서 가장 먼저 들어오셔서 저기 인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8월 12일 목요일 저녁 8시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 중개소가 진행하는 라이브 생방송. 오늘 주제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 비용이 오른다고요? 틀렸습니다. ESG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산업, 관광 산업과 ESG 뭐 요즘에 ESG 뭐 말이 많은데 요거 좀 쉽게 저희가 설명 좀 해드리고 여행 산업, 관광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쉽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좀 준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메인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최이완,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우리 최이완님께서 들어오셔서 또 아는 척을 해주셔서 잠깐 소개를 좀 할게요.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책임지고 또 홍보를 좀 합니다. 서울에서 대만 인바운드 하시는 여행사 하시는 분입니다. 최이완님. 그래서 이번에 여행 어플 여행 버스 TV 요거 제가 찍어 드릴게요. 여행 버스 TV 여기 이거를 오픈하셨습니다. 플레이스토어와 웹스토어에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실 수 있냐? 장점을 좀 굉장히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저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보시려면 여기 들어가셔도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여기 들어가셔도 뭐 뭔가를 또 보실 수 있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저희 그 뭐죠? 편집본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최유한 대표님께서 하시는 여기 아직 입에 안 익는데 여행 버스 TV 앱 출시한 거 관련해서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제가 지금 홍보 잠깐 해드렸습니다. 예, 최유한님 잘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꾸준히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래서 소개해드릴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홍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리라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라님 아까 홍콩 어제자 뉴스 홍콩 영상 보시고 홍콩 가고 싶다고 아까 댓글 남겨주신 거 또 저희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 대표님 사업 잘 되시고요. 예,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희 트래블 데일리 찾아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좀 해드리고요. 예. 제가 아직 오늘 좀 낮에 바빠갖고 아직 이 여행 버스 TV 이거 잘 못 봤거든요. 제가 주말 통해서 한번 보고요. 제가 한번 운전 조심하시고요. 댓글 안 쓰셔도 됩니다. 긴 글 안 쓰셔도 되니까요. 운전 조심하시고 저희 나중에 제가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나중에 지금 실시간 들으시는 분들 그렇고 나중에 편집본 들으시는 분들 여행 버스 TV 요거 제가 지금 링크 올려놨거든요. 요거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래서 한번 우리 서로 우리 여행 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은 서로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우면서 살아야죠. 예. 자, 8월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절반이 지나갑니다. 그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여름은 한 2주 정도 일찍 시작돼서 2주 정도 일찍 끝날 것 같다고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비하면 한 2주 정도 좀 일찍 시작된 것 같고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광복절 연휴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은 주도권은 이번 주에 이제 내줄 것 같고 더위에 대한 주도권은
이번 주에 내줄 것 같고 가을에게. 예, 그래서 이제 가을로 조금씩 예,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2,000명 확진자 나와서 우리가 걱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다지 걱정할 건 아닙니다. 예, 걱정할 건 아니고 코로나 관련한 여러 언론에 얘기들이 많고 기사들이 많은데 정확하지 못한 기사들이 너무나 넘쳐나서 저희도 걱정이고, 근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잘 관리하고 있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뭐 2,000명 넘었다고 걱정하실 우려할 것 같지는 아니에요. 예. 분명한 것은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런 거를 좀 어차피 2,000명 찍을 거라는 예상은 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영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그거는 이제 국민 전체의 60% 이상, 70% 이상이 최소 1차 접종이라도 맞아야 예, 그게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들의 진짜 뉴스를 한번 찾아서 봤더니 백신 접종 70% 정도는 넘어야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정상적인 일상으로 갈 수 있대요. 그래야 그렇게 돼 있대요.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백신 많이 맞아서 뭐 확진자가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건 확진자도 확진자지만 사망자, 그 확진자 대비 사망자가 얼만큼 되냐를 보면 확실히 백신을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마스크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하신 얘기가, 이제 백신이라는 것은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도 안 걸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대요. 근데 중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막는 게 백신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차례되면 열심히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잘 쓰고 하면 우리가 한 올 겨울에 가을역부터 해서 겨울역에는 지금 이제 백신 속도가 조금 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뭐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고 겨울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서 이제 조금 비교적 조금씩 정상적인 일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걱정만 하면 안 돼. 그런 이상한 그 언론에 막 낚시성 기사 제목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그런 뉴스 그런 것 좀 잘 가려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준비를 지금 해야 됩니다. 계속 안 하고 넋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준비를 계속 하면서 동계 시즌 이르면 가을 시즌 상품이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신경을 쓰면서 여행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입장에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 중요한 것들이고 예민한 것들은 정말 두세 번 뭐 살펴보고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뭐 그 기사 오늘 뭐 그 포털 이렇게 돌다가 보니까 사이판 그 트래블범을 맺은 다음에 사실상 여행객 한 명도 못 보냈다 이런 기사가 나와 갖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기사 댓글 보니까 그 사실이 아닌 것 같은 다녀온 당사자가 댓글 남긴 것도 있고 하고, 그래서 보면은 조금 전에 또 그렇게 기사가 나와서 조금 전에 마리아나 강청에서 저희들에게 보도 자료를 하나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정기편 운항 이후 3주 동안 트래블버블 승객 매주 입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박 그 내용, 아까 오늘 아침에 나온 매일경제 기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인데, 바로 또 조금 전에 관광청에서 이렇게 또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갔다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0명이라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라 긴급하게 관광청에서도 이렇게 그 자료를 좀 냈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코로나 너무 그 공포 마케팅이 사실 이 사람들한테 제일 잘 먹히거든요. 그런 거 좀 가려 들으시고 좀 뉴스 잘 좀 골라서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희아님 아무튼 운전 조심하시고, 리라님 반갑고요. 박송사님 이번 주에도 들어오셨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코로나 때문에 여행 비용이 오르겠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가 좀 많이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고요. 그 전에 내일자 주요 뉴스 중에 다른 거는 둘째 치고 다른 거 뭐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뉴스는 사실 없어요. 없고 지금 보면은 뭐를 좀 내일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정부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금 요거 우리 업계 계신 분들 많이 아마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요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내일자 메인 기사인데 요거 소개해드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희망회복자금 17일 일주일 그 광복절 끝나고요. 요거 지급됩니다. 자, 그거 해당되시는 분들 요거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행업은 경영위기 업종이죠. 그래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8월 17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요거 놓치지 말고 기억해 두셨다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경영위기 업종은 요렇게 여기 지금 검은 걸로 제가 해놨습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표 제가 저희 트래블데일 뉴스에도 요거 실어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경영위기 업종 우리 여행업은 경영위기 업종입니다. 전년 대비 그러니까 3차 지원금 때 그러니까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었으나 이번에는 매출이 10에서 20% 감소한 업종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고 뭐 새로 경영에 추가된 업종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여행업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 우리 여기 여행사업 보이시죠? 여기는 반갑습니다, 권혜선님. 예.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자 60% 이상 뭐 해당 업종 5개 그래서 매출 4억 원 이상 400 그래서 못 받아도 200은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여행사 계시는 분들 예, 그거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되고 17일부터 지급이 되고 자 1차로 구축한 신속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업자 대표에게 8월 17일 아침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먼저 연락이 가니까 기다렸다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월 17일부터 18일 홀짝제로 운영돼서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2021년 3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자 및 지원 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에 예정된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인해서 신속 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의 좀 서류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부지급을 통보받아서 이 신청은 11월 중에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요거는 이제 뭐 아마 관련한 그 내용 연락처는 이제 찾아보시면 어디나 쉽게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못 받으신 부분들이랑 좀 아무튼 한 푼이라도 지금 정부 돈을 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받으세요. 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뭐죠? 우리가 조금 요즘 같은 때에 이게 지금 무시 못할 액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조심히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자, 이 장면을 제가 오늘 준비할 거를 제가 좀 한번 쫙 넘겨볼게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미리 좀 펴놓을게요. 펴놓게. 예, 오늘 재밌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거 찾느라고 자료도 많이 찾았고 준비도 좀 많이 했으니까 관심 있게 여러분들 ESG 요즘에 너무 많이 들었죠. 요거 저희가 쉽게 정리를 좀 했어요. 쉽게 정리를 했고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좀 빨리 되게 이게 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그 골치 아픈 얘기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는데 듣고 보면 사실 이게 좀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 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 시작을 해 보기에 앞서 지금 실시간 자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최유아님, 리라님, 그 다음에
아무튼 박송사님, 권혜선님 이렇게 지금 댓글은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 방송 진행하는 중에 뭐 저희 영상 관련해서 댓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악성이 아니라 악플 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악플. 왜 악플 왜 달지? 인생이 좀 불쌍해 그런 사람들. 자, 시작해 볼게요. 코로나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 비용이 오른다고요? 틀렸습니다. 여행 비용은 오르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도 있겠지. 근데 그거 빼고라도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행 비용이 오른다는 그런 예측은 좀 근거도 없고 그냥 막 생각해서 전문가라고 자칭하시는 몇몇 분들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뭐 여행 비용이 오를 겁니다. 왜 오를 거냐라고 이제 하는 논리가 이제 뭐 그 방역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비행기도 만석을 못 태우고 띄엄띄엄 앉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공사나 뭐 여행사 업체에서는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위드 코로나 시대고 위드 코로나 시대는 이제 코로나를 감기 대하듯이 관리해야 하는 그런 차원이라 거의 뭐 정상적인 일상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공사랑 여행사에서 미쳤다고 손님을 절반 받고 마감을 하겠습니까? 네. 자, K스타일 투어 TV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K스타일 투어님 저희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감사를 드리고요. 자, 리라님, 제발 여행비가 많이 안 오르면 좋겠네요. 네. 근데 여행비는 오르긴 오를 것 같아요. 이제 물가 상승률도 있고, 당장,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 위드 코로나가 됐든, 포스트 코로나가 됐든, 어쨌든. 그러면 당분간 그 관광 산업에서 있는 그 기업들도 많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관객을 조금씩이라도 당분간이라도 좀, 그러니까 당분간 여행 상품 가격들, 여행 상품이라는 건 이제 항공권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의 여행 상품 가격은 안정화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당장은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안정적인 상황이 들어오면 단 여행 상품 가격은 당장 안정화되기 힘들 것 같아. 좀 몇 개월이 좀 지나야 안정화될 것 같아. 그 안정화 단계가 진짜 여행 관련한 가격 비용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엄청난 지금이 그걸 겪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된 상황에서도 여행 상품 가격은 당장은 안정화되기 좀 힘들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기업 입장이라서도 당장 좀 못 벌었던 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벌라고 하면 뭐 그런 게 있지. 근데 그 시간은 좀 짧게 지나가면서 안정화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여행 상품 비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건 틀렸고 물론 제가 분석하고 제가 나름 기자로서 현장에서 뛰면서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를 종합 수집해 본 결과 이것도 제 개인적인 분석이고 제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라기까지 하긴 좀 뭐한데 아무튼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근거를 갖고 뭐 반박을 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실시간 댓글을 주셔도 좋고요. 나중에 그 편집본 보시면서 댓글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 생각은 ESG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멋있죠? 멋있지 않습니까? ESG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요즘에 ESG 이게 아마 2017년 정도부터 사실 꾸준히 나오기는 했어요. ESG가 무엇이냐? ESG 기업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근데 요게 작년 그다음에 올해 초부터 해서 더 막 극성을 부리면서 도대체 ESG 무슨 신조어도 아니고 ESG가 무엇인가?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ESG가요. 또 MSG와 헷갈려. ESG라면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MSG? 뭐 그게 뭐야? 뭐 MSG 그거 아니야? 조미료? 어? 화학 조미료 먹을 수 있는 그 맛을 내는 일종의 미원 이런 거. 그래서 ESG란 무엇인가? MSG는 또 뭐고? 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스터디를 해보고 책을 보고 다 해본 결과 모든 걸 종합해 본 결과 결국 ESG와 MSG는 사실 다른 게 없더라. 이런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여행 중에서도 이게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야 라고
저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반발을 하실 분들이 있을 줄 알고 제가 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ESG는요. 이게 뭐의 약자인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뭐 처음부터 그 얘기하면 너무 머리 아플 것 같고, 자 ESG 오늘 목적은 ESG의 경영 방식을 여행 산업, 관광 산업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가고 있으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 이거를 얘기를 해보자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잡았어요. 골치 아프게 풀지 않고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김희수님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김희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자, 볼까요? 자, ESG는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죠? 기업이 변화하면 세상이 변한다고도 할 수 있죠. ESG는 기업을 변화시키는 일종의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근데 이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하긴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조미료예요. 이게 없으면 요리가 안 될 정도로 기업. 자, ESG는 기업을 변화시키는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학 첨가물, 조미료 일종의 그 MSG죠. MSG. 일종의 미원, 다시다 뭐 이런 거. MSG는요. 맛을 변화시키는 조미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쉽게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십시오. 네. 전익추님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곧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부산에. 부산도 많이 시원해졌죠. 그죠? 예, 서울도 지금 밤에는 창문 활짝 열고 자면, 가끔, 찬바람이 시원하네. 이렇게 느끼면서 열대 없이 잘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전익추님도 반갑습니다. 자, ESG는 기업을 변화시키는 조미료고요. MSG는 맛을 변화시키는 조미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스터 손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집회 시위가 없으니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볼 일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라도 만나 뵙습니다. 자, 다시 한번 ESG는 기업을 변화시키는 조미료고요. MSG는 요리의 맛을 변화시키는 조미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진짜 맛과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진짜 맛.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미료를 치면 이게 맛의 풍미가 올라가잖아요. 하지만 이 조미료를 안 쳤을 때 진짜 맛은 무엇이냐. 이거를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ESG, 그러니까 기업을 변화시키는 조미료인 ESG도 기업의 진짜 진정성이 무엇인가, 그거는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이 기업이 왜 ESG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홍보하고 그런 행보를 걸으려고 하는지, 이 기업의 진짜 속뜻은 무엇인지,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진짜 맛이랑 구별을 하셔야 되는 그런 해안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ESG에 대한 설명을 이제 지금부터 더 본격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ESG, 환경, environmental. 제 발음이 어떠지? environmental. 이게 어려워, 발음이. environmental, 환경. 자, 그 다음에 social, 사회. 보이시죠? 그 다음에 governance, 지배 구조. 이렇게,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ESG, environmental, social, 지배 구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갑자기 내가 발음 때문에 갑자기 자존심이 확 상했어. 그래서 오리지널 발음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갑자기 자존심이 확 상했어. 확 상했어. 요거 제가 오리지널 본토 발음을 제가, 이거 스피커 이거 어디 있지? 막 나오던데. 나오네. 자, 제가 이걸 틀어드릴게요. Environment.
environment, 미국식 발음이었고요. 영국식 발음. environment, 와, 완전 다르네. environment, environment, 자, 미국식 발음이요.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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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 영국식 environment, environment, environment. 자, 들으셨죠? 자, 아무튼 ESG 자, 저기 본토 발음으로 들으셨어요. 자, 또 뭐 이 얘기하니까 우리 또 전문가들께서 좀 여기 많이들 김희수님 거의 댓글 남기셨군요. 댓글 그렇군요. 한국 강의 없으니까 우리나라 태가 없으니까 해서 정말 안타깝대요. 그러시군요. 아무튼 코로나 빨리 끝나서 이 안타까운 사항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송사님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렇군요. 그 다음에 K스타일 투어님 친절하신 기자님 박수님 다른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ESG 기업을 바꾸는 조미료와 같다. MSG와 같은 요 환경. 자, 요거를 이제 아실 거예요, 많이들이 이제.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뭔데 도대체?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건 뭔데? 이게 뭔데? 자, 그다음 알려드릴게요. 요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는요. 제가 그 하나 좀 긁어왔습니다. 출처는 SK 하이닉스 뉴스룸에 있는 건데 그 블로그에 있는 건데 거기도 또 출처를 금융투자협회라는 곳에서 또 요 갖고 온 이미지예요. 제가 하나 타이핑하기 좀 귀찮아서 일단은 가져왔어요. 예. 자, 보시면 환경 environment 그 다음에 사회 소셜 그 다음에 governance 지배구조. 야, 이거 안 잊어버리겠다 이제. 안 잊어버리겠다. 이 발음까지 environment. 자, 환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중시하겠다는 얘기야. 뭐 대기 배기가스 같은 거 좀 줄이고 탄소 중심이 아니라 탄소 중립. 탄소 배출 웬만하면 좀 적게 하겠다는 거지. 탄소 중심이 아니라 탄소 중립. 탄소 중심이 아닙니다. 탄소 중립. 그래서 뭐 기후 변화에서 이제 뭐 수질 오염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고 아무튼 환경에 좀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환경에 신경을 쓴다는 건 사실 우리 여행업과 같은 서비스 기반 사업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건 제조업 기반에 관련한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근데 아무튼 환경.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소셜. 소셜은 이 소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어요. 이 소셜은 우리 여행이랑 관광 산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셜은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우리 어르신 때 야 사회생활은 뭐 쉽지 않아.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가 다 담고 있어. 사회생활 일종의 사회생활. 뭐 일할 때 고객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뭐 직원들, 특히나 이제 뭐 그 약자라고 그동안 인식이 많이 돼 왔던 여성들 그 있잖아요. 직장에서의 차별도 있었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다음에 직급에 따른 갑과 을의 그런 차별들 그러니까 좀 더 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대접을 받고 그런 어떤 소셜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는 인권, 노동 기준, 직원들의 참여, 지역 사회의 관계, 봉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 사회 소셜 부분은 사실 우리 여행업계에도 많은 부분이 관계가 돼 있죠. 자, 그다음이 이제 거버넌스 지배 구조죠. 지배 구조는 이제 기업 내 자기네들끼리의 문제이긴 한데 뭐 임원들의 뭐 보상, 로비, 그다음에 내부 고발자들의 제도, 이사회, 그다음에 뭐 지배 구조의 어떤 그 지배 구조의 형태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 가족끼리의 경영이 돼 있어서 사실 이거에도 많이 역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근데 이 어떤 ESG의 개념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 글로벌에서 원쳐 나온 얘기고 그거에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맞춰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큰 기업에서 자꾸 이런 것들 쫓아가려고 하지. 근데 아무튼 environment과 social과 governance의 요 ESG는 요건데 요 맨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솔직히 뭐 하자는 얘기냐면 착한 기업이 돼보겠다는 얘기예요. 너도 나도.
우리는 이제 착한 기업이 되겠어. 환경도 이렇게 생각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업의 역할도 생각하고 우리 회사 자체 지배구조,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우리는 완벽해. 우리는 정말 착한 천사 기업이 되겠어. 착한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뭐 다 필요 없어요. 다 거버넌스, 소셜, 엔바이러먼트 얘기했지만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착한 기업이야. 착한 기업이 되고 있어. 착한 기업으로 가고 있어.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대회에 알리는 거야. 그러면 왜 알리겠어요? 이거를 쓸데없이. 그죠? 이걸 왜 알려? 쓸데없이. 이게 왜 우리가 착하다고 해요? 왜 착한 기업이 되면 소비자들이 좋아할까봐? 야, 우리나라 그 수많은 기업에서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착한 기업이 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왔어? 아니죠.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아니죠. 그죠? 예. 자, 기업은 돈을 버는 곳입니다. 그죠? 수익을 만드는 게 최고의 목표자 이상입니다. 그죠? 자, 근데 기업에서 왜 착한 기업이 되겠다고 왜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 좋으라고? 그게 아니죠. 자, 오늘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예상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자, 왜 착한 기업이 되겠다고 난리겠습니까? 뭐 딴 거 있습니까? 결국 돈입니다. 돈. 투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요. 우리나라 큰 기업들, 상장 기업들도 상장 기업들이지만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아니면 또 우리나라 무슨 공사들, 전력공사 이런 데들 보면 외국 투자자들의 많은, 그러니까 글로벌 큰손, 세계 큰손들의 투자를 많이 받으려면 요즘에는 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관련한 이건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건 최소화시킬 건데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MBC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 있죠. 스트레이트. 요 내용을 한번 동영상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돈이에요. 글로벌 전 세계 시장의 큰 손들 또는 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ESG 경영을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착한 기업으로 가야만 해. 때로 아니면 착한 기업으로 가는 척을 해야만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김희수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다녀온 여행지 짤스마콤이라는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자, 리라님 투어리즘 포비아 관광 기피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기업이 앞장서 주면 바람직하겠네요. 오늘의 주제와 아주 맞는 적절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리라님 역시 전문가다운 식견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ESG를 왜 지정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일종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에요. 우리 구멍가게 기업들이 이런 거 관심도 없죠. 알 필요도 없고요. 투자 받을 일도 없고. 그렇죠? 뭐 10인 이하 여행사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 기업들, 상장 기업들이 관심이 많아요. 상장 기업들. 아마 뉴스 같은 거 보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상장 기업들이 많이 받으려는 거. 그러니까 상장 기업들이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투자는 결국 주식을 사는 게 투자잖아, 일종의.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상장을 앞둔 기업들도 관심이 많죠. 예. 그다음에 가끔이긴 하지만 투자를 받아야 하는 스타트업들도 관심이 많긴 해요. 스타트업들도. 근데 스타트업은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뭔가 좀 끼워 맞추게 얘기할 게 없잖아. 뭐 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를 논할 때는 아니잖아. 스타트업은 작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근데 가끔 있긴 해요. 가끔 있긴 한데 그래서 결국엔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 착한 기업이 되겠다고 이 난리입니다. 결국 ESG 경영을 표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공통점들은 상장 기업이 관심이 많고 상장을 앞둔 기업들도 관심이 많고요. 투자를 받아야 하는 스타트업도 가끔이긴 하지만 관심이 많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 내용 좋지요? 자, 보실게요. 자, 그런데 하기여인 루시님 우리 백야나라 팀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팀장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도 많이 이제 더위가 풀린 것 같아요. 저번 주에 그 라이브 방송 보니까 네. 오늘 그 ESG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광산업 관련해서 ESG 요 아젠다와 연결을 시킨 어떤 뭐 기사가 됐든 어떤 보고서가 됐든
사실 전무합니다. 전무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았죠. 제가 2년 전에 여기 저도 여기다 글을 많이 기고를 하고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개간지 한국관광정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84호에 김정남 삼정회계법인 상무 되시는 분이 글을 하나 기고했어요. 보고서를 관광산업이 ESG 정보공신 현황과 대응 방안이라는 글을 출처는 제가 여기서 가져왔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아주 내용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여행업계 계시는 분들한테 오늘 라이브 방송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괜찮습니다. 근데 다 읽어드리면 또 지겨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몇 번을 읽어보고 핵심만 제가 간추렸어요. 한번 보시면 이 도대체 요즘에 하도 떠드는 ESG가 관광산업에 어떻게 연결이 되면 현재 현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다 미리 노란 형광펜으로 다 칠해놨어요. 자, 반지게 보실게요. 자, 출처 한국관광정책 제84호 여름호입니다. 김정남 삼정회계법인 상무님께서 기고하신 내용입니다. 관광산업의 ESG 정보 공신 현황과 대응 방안. 하기현 루시님 용어요. 용어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용어 아까 우리 했는데 재밌었죠. 용어 그죠? 용어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용어 여기 잠깐만. 자, ESG 환경, environment, environment. 그 다음에 social, 그 다음에 지배구조.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 기업 경영에 사회와의 관계, 뭐 고객 만족, 직원과의 관계 이런 거. 그다음에 지배구조, 거버넌스, 회사 내부의 어떤 지배구조들, 정말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서 요 관련한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야, 이거는 거의 뭐 이거 강의다, 강의. 예? 이런 걸 누가 하냐? 예. 자,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설명들이 있는데 앞에 설명은 앞에 제가 이 복잡한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린 거고 다 했던 얘기입니다. 여긴 했던 얘기고 이제 중요한 걸 제가 조금 간추린 미리 공부한 내용을 제가 요 노란 형광펜으로 칠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그렇다면 관광산업은 어떤 ESG 요소를 중요하게 관리하고 이해관계자 정보를 공시를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그게 투자자, 여기서 말하는 건 투자자에 가까워. 투자자 또는 소비자, 우리 고객들. 우리 기업은 ESG, Environmental과 Social과 Governance 경영에 요거를 어떻게 이해관계자들한테 우리가 잘 알리고 있냐?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WTTC 세계 여행 협회. 여기 여행관광산업 내 주요 기업들의 ESG 정보고시 현황을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끼지도 못해. 자, 봐요. WTTC 잘 보이시죠? WTTC 2017년 글로벌 709개 관광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정보 공시 비율을 조사했대요. 보고 기업은 일정 기간의 정량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최소 10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1개 이상 출간한 기업으로 선정했대요. 그러니까 보고서도 그냥 좀 대충 뭐 한 장짜리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형식은 갖춘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약 24%에 해당하는 170개 기업이 ESG 정보 공시를 이행하고 있었대요. ESG 정보 공시를 실행하고 있었다.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투자자나 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나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우리 기업은 이런 ESG 정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열심히 잘 하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고 소비자와의 관계, 그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에 관련된 문제도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공시를 했대요. 공시를 한 것도 대단하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업종별로 어떤 내용에 그러면 ESG 관련한 주로 공시를 하는지를 한번 봤대요. 대충 아마 예상들은 하실 거예요. 먼저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항공. 자, 항공업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 강제 노동 근절 방지를 위한 노력, 임직원 복리후생, 임직원의 뭐 폐기물 관리, 퇴직, 이직 이건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자 항공은 아무래도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는 글로벌 주요 항공사들이 굉장히 그 탄소,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하늘을 떠다니면서 그 저거를 많이 내뿜잖아요. 탄소를.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 비행기 항공기 자체 좋은 비행기를 도입을 하려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많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관광업 전체로만 보면 여기 평강펜 보시면 에너지 절감 및 사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그 다음에 뭐 인구 구성 현황, 그 다음에 아동 노동자 근절 방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동 노동자 근절 방지. 이걸 뭐냐면 아동 노동자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그야말로 못 사는데 관광은 조금 발전해갖고 관광업으로 좀 많이 먹고 사는 나라를 보면 가끔 가셨을 때 보면 그 어린 애기들이 현장에 나와서 뭐 그게 하다못해 무슨 뭐 길거리에서 뭘 팔거나 뭐 그런 그 아동들이 그렇게 노동을 하는 현장들을 아마 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꽤 많이 봤거든요. 특히 이런 그 뭐 동남아 쪽이나 동남아 쪽이나 이런 데 나가면 그런 경우들을 꽤 많이 봐요. 이제 제가 뭐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지금 이게 이 친구들은 누가 고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집트 제가 갔을 때 이집트 출장 가서 취재할 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서 이제 그 펠루카라는 배를 타고 투어를 하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요 지금 요 나무로 배 위험하잖아요. 근데 요걸 타고 우리 큰 배로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노래를 불러줘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면 우리들이 동전을 몇 푼 전해줘요. 얘네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이 그렇게 지금 착취는 아닌데 아무튼 지리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는지 누군가가 하는지는 그것까지 나 모르겠어. 근데 누군가 위에 어른들이 있다면 이건 우리나라에서 치면 범죄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아동 노동 근절 방지 이런 거. 그죠?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는데 외국은 그런 게 꽤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행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직원 교육, 그다음에 고객 만족도,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뭐 그런 부분들. 호텔업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있고요. 뭐 크루즈업도 크루즈 관련한 업도 뭐 폐기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에서 어떻게 배출을 하냐가. 크루즈도 대형 크루즈도 저도 많이 타봤지만 대형 크루즈 같은 게 투어를 하면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그 뭐죠? 어쨌든 연료를 떼고 가는 거니까 그 나오는 그 매연가스가 굉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ESG 활동들을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우리 상무님이 글 보고서 쓰신 거 여기 김정남 삼정회계법인 상무님이 쓰신 요 보고서 중에 제가 지금 간추려서 계속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이런 자료가 흔하지 않으니까 관광산업 관련해서 어디 있어? 아유 어디 갔지? 갑자기 잊어버렸네. 어디 갔죠? 지나갔나?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래관광 산업의 4대 핵심 ESG 이슈입니다. 자 우리가 업계에 여러 계신 분들 한번 이건 보고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네 가지 핵심 이슈인데 생태계 파괴 방지, 생물 다양성, 자연경관 유지. 특히 자연경관 유지하는 건 이건 누구나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워낙 손님들을 데리고 이런 자연적인 데다 많이 가는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행지의 상품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후변화 관리, 영향 관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행 안전 및 고객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ESG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다못해 여행사들 그런 뉴스 가끔 나오죠. 우리 업계지에서 많이 다루는데 가끔 여행사들 가면 고객들 그 여권 카피본 그죠? 여권 카피본 남는 거 이면지로 사용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하게 좀 폐기 처분 개인정보 새나가지 않게 이것도 ESG 활동에 속한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 위기로 인한 여행 감소 영향관리 뭐 이런 건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미리 또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량 있죠. 온실가스 배출량. 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공, 크루즈, 숙박, 여행사 다 중요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뭐 가르치려고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 그 여행사는 이게 사실 와닿지는 않잖아요. 여행사 운영하는데 무슨 온실가스 배출이야?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따지고 들어가면 있긴 있고 많긴 많은데 사실 안 와닿는데 항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 하계회 누시님 미리 공부 마시. 예, 제가 이거 하려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업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있잖아요. 매연이. 그래서 이륙하기 전에 보면 이륙하기 전에 시동 걸면 우리 자리에 비행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비행기 안으로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냄새가.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기종 자체를 많이 바꾸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크루즈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넓디 넓은 바닷가에서 바닷가랜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 갑판에 올라가면 냄새 나거든요. 연료 떼는 냄새. 그다음에 숙박업은 호텔이나 이런 데서 배출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여행사는 사실 좀 모르겠어. 안 와다. 네, 안 와닿고. 이게 이제 그 ESG 중에서 제가 봤을 땐 environment, 환경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부분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뭐 사회이사수, 그다음에 여성 임원수, 그다음에 반부패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얼마나 되나, 그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아무튼 잘 착하게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해야겠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공통점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 하기여인 루시님 우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직접 그 가이드를 운영하시고 매니지먼트 하시고 여행사를 운영하셔서 아시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주와 대부분의 직원은 한국 사람인데 현지 가이드는 러시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인구와 인종에 대한 지역, 성별 구성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건전하게 잘 차별 없이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냐. 이것도 ESG 중에서는 뭐에 해당할까요? 엔바이러먼트가 아니고 소셜도 아니고 거버넌스겠다. 거버넌스 G ESG의 G 그런 부분도 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회사도 필요하긴 한데 뭐 ESG 경영 활동 하냐고 해서 투자자가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큰 기업들, 상장 회사나 대기업이나 뭐 그런 기업들 투자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은 이 ESG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행 업종도 이런 부분을 관광 산업의 8대 주요 ESG 영역별 보고 지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그런 거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처럼 작은 기업들은 사실 뭐 크게 누가 이거 보고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뭐 어디 뭐 글로벌에 큰 손이 뭐 투자합니까? 예. 그래서 보면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항공, 크루즈, 숙박, 여행사들 다 해서 공통적인 것들이 인종과 지역별 구성비. 특히 항공사들은 외항사들도 그렇고 대한항공 우리 국적사도 그렇고 다른 나라 직원들이 많잖아. 인종도 그렇고. 그래서 인종별 또 지역별 구성비, 성별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ESG에 속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멀리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남의 얘기기도 해.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있잖아요. 무슨 뭐 세계적인 대단한 데서 우리가 뭐 투자받을 그런 규모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아무튼 대기업들이 많고 그 다음에 계속 제가 미리 체크한 부분만 살펴볼게요.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우리 관광업은 그죠? 우수 임직원의 유치와 유지를 위해 힘써야 하며 유지 여행지 매력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인근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착하게 일하라는 거야. 이웃과 또 잘 지내고 우수 임직원들 잘 그죠? 김희수님 저 들어갈게요. 예,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와의 협력 체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협력사와의 협업 체계 신경 써야 하는데 요거는 그동안 많은 우리 랜드사와 협력사로부터의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던 대형 여행사들 그죠? 여행사들도 요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그죠? K스타일 투어 TV님 여행업은 주로 경영이나 HR 쪽에 적응이 그렇죠. K스타일 투어 TV님 맞습니다. 여행업은요 경영 자체 내 경영이나 HR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 말씀하시는 거죠. HR 휴먼 리소스도 제가 좀 압니다. 제가 휴먼 리소스 관련한 잡지사에서 기자 생활을 좀 몇 년 또 했거든요. 그래서 HRD 휴먼 리소스 디벨로프먼트
또는 HR, 휴먼 리소스에 관련한 것도 제가 알죠. 맞습니다. 휴먼 리소스에 대한 것도 적용이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관광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리해야 할 여러 ESG 리스크와 기회를 수반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ESG 활동은 환경 부분도 중요하게 두각이 돼서 제조업이 많이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우리도 많이 관계가 돼 있다. 자, 무엇보다 풍부한 ESG 정보 공시를 위해서는 진실성 있는 ESG 경영체계를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요한 게 오늘의 핵심은 사실 요거예요. 진실성, 진정성. 기업들이 투자를 받고 소비자한테 잘 보이려고 단지 안에서는 막 노동자들 맘대로 해고하고 뭐 그런 우리 대기업 있었죠. 예전에 지금도 있는데 무슨 우리가 말만 들으면 큰 기업들 대기업들 10대 기업 안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 겉으로는 ESG 하는데 아직까지 진정성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고쳐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까지는 제가 그 발췌를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제가 낸 그게 아니고요. 요 굉장히 좋은 자료를 쓰신 게 있어 갖고 제가 요거는 인용을 좀 합니다. 한국 관광 뭐죠?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요거 제가 계속 했던 게 어디 갔지? 제가 인용한 거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예.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에서 개간지로 발행하고 있는 한국관광지 84호에 실린 관광산업의 ESG 정보공시 현황과 대응 방안 김정남 삼정회계법인 상무님께서 보고서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워낙 내용이 좋아서.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관광산업과 연결시켜서 ESG 관련한 활동은 나온 보고서는 드러난 건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알고 있는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발췌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해서 논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없진 않겠지 찾으면. 근데 논문이 혹시 있으면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을 했어요. 이 논문 같은 게 굉장히 궁금한데 어떨지. 자 그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만 제가 쉽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도 관련한 그 내용들을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래블 데일리가 최근 2년간 보도한 관련 ESG 관련한 해서 보도한 내용들 기사 제목만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뭐 어떤 것들이 있었나 보니까 그러니까 에어프랑스 KLM이 친환경 항공 기름을 사용한 비행기를 떴다는 거. 이것도 ESG 활동이죠. environment에 관련된. 그 다음에 루프트한자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KLM도 네덜란드에서 이런 환경 문제.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걸 나중에 그 MBC 탐사 프로 그 스트레이트 그 영상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요 ESG 관련한 5월에 방영된 영상이 있거든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거기도 나오는데 특히 이거 ESG 요 관련한 게 유럽에서 굉장히 더 관심이 크고 이슈가 점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무슨 투자 관련한 그게 있어요. 조직이 거기 아시아 쪽을 관할하는 분이 한국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한국 기업들 하는 거 보면 말로는 겉으로는 ESG 하는데 막상 들여다 보면 진정성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투자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지. 예.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유럽에서 어쨌든 유럽에서 이 이슈 ESG 관련한 이슈는 점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미주 쪽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공부를 저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지금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리에서 KLM 에어프랑스 근데 에어프랑스도 사실 지키지 못해서 환경단체들이 에어프랑스 가서 많이 집회도 하고 지휘도 하고 그렇긴 해. 아무튼 어쨌든 근데 이렇게 좀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에어프랑스 KLM 지속가능 연료 항공연료 프로그램 런칭했다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에티하드 항공도 항공기 탄소 상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어쨌든 에티하드 항공기에서 나오는 탄소를 어쨌든 좀 줄여보려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기사였고요. 필리핀 관광처도 지속가능 인증 프로그램도 발표한 적이 있고요. 에미레이트 항공도 친환경 운영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다는 기사도 한번 냈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런 그 프레스 릴리스를 계속하지 한국 시장이 됐든 글로벌 시장이 됐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우리 기업들이 이거 하고 있다는 걸 계속 노출을 시킴으로써 지속 가능 경영이 이어질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제가 표현을 하자면 죄송하지만 착한 척을 어쨌든 해야 돼. 착한 척을. 우리 이렇게 착한 기업입니다라고.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있으면 좋겠지만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있겠지 앞으로 그죠?
피네어도 역시 이렇게 탄소 저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내용을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도 있고요. 미국의 델타 항공 역시 탄소 중립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ESG 관련한 활동하고요. 일본의 전일본 공수 아나도 기내식 용기를 친환경 식물 소재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한국관광공사도 노사 공동 ESG 경영 실천 협약을 체결했답니다. 이거는 ESG 중에서 environment도 아니고 social 또는 governance S나 G에 해당되는 거겠죠. 근데 관광공사에서 이런 걸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냥 근데 솔직히 내가 하나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서 ESG 활동 여기도 진정성이 안 보이는 게 한국관광공사 여기 이 사람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 인바운드 여행사 찾아가서 하는 그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 인바운드 조그만 여행사들 대하는 태도가 한국관광공사 자기들이 굉장히 갑인지 알아요. 뭐 대단히 무슨 뭐 자료 나눠주고 이게 대단히 인심 쓰는 척을 하거든요. 제가 요거를 알아요. 내가 기사는 안 쓰는데 취재하면서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목격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겉으로만 ESG 활동을 할 게 아니라 진정성을 담으라고요. 이런 공공기업은 요걸 좀 먹어도 돼. 예? 비판을 받아야 돼요. 아마 그 한국관광공사에 섭섭한 사람 인바운드 여행사 꽤 될걸요. 자, 그 다음 제주항공도 볼게요. 제주항공도 ESG 근데 제주항공 재밌는 게 ESG 경영활동 관련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거 엊그저께 제가 보도해드린 건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왜 ESG 경영활동 아이디어를 공모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됐죠.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K스타일 투어TV님 슬픈 표정 남겨주셨습니다. 유유. 제가 관광공사 얘기하니까 유유를 남겨주신 거 보면은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제 말 틀린 말 아닌 거 알 겁니다. 인바운드 여행사 계신 분들은.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요 보도도 나갔어요. 하나투어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ESG 경영을 택하기로 했었죠. 그 관련한 보도를 저희가 해드렸었습니다. 하나투어 그 ESG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보도를 했는데 일단 하나투어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투어의 위치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투어의 위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거 보는 거죠. 하나투어 지속가능 발전에 ESG 택했다. 하나투어가 ESG 경영을 도입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겠대요. 환경 분야에서는 뭐 온실가스 배출 같은 거 좀 조금 배출하고 그런데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요런 하나투어에서 환경 분야는 사실 좀 난 잘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 마음에 와닿는 거는 이제 요 부분이죠. 소셜 관련해서 소셜 관련 좀 땡겨 볼게요. 자, 소셜 그러니까 이 ESG 중에서 소셜 부분에 있어서 사회 분야에서는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소비자, 경쟁사 및 협력사와 함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투어가 그동안 공정거래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한 랜드사와의 여러 가지 갈등이 사실 있었죠. 그죠? 있었어.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 있었고 관계사들이 계약할 때 위치로 보면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들이 많이 섭섭한 부분이 하나투어에 있었죠. 불만도 많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ESG 경영을 도입을 통해서 협력사의 동반 성쟁을 좀 함께 하겠다고 일단은 밝혔어. 그죠? 일단은 밝혔어요. ESG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는 것도 우리 관계사들의 또 협력사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발표를 안 해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 또 니들이 아유 어떻게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배구조, 그러니까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회 활동, 기업 지배구조 현장, 윤리규정, 제정 뭐 이런 것들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각자 무슨 뭐 생각들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직원 대상으로 ESG 활동한 교육도 하겠대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 뭐 하나의 어떤 그 기업을 저희가 특정해서 뭐 그걸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 관련한 기업들, 관광산업 관련한 기업들, 항공사, 여행사, 뭐 기타 등등, 관광청, 한국관광청도 있으니까 아무튼 관광청도 포함이겠지. 그래서 이런 ESG 관련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 자,
거의 마지막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일단 ESG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돈 안 드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그죠? 예. 세상에 돈 안 드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응? 진짜 뭐 거의 없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이 ESG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ESG 활동을 하는 거고, 뭐 우리나라 메인 그 무슨 경제지 있잖아. 거기서도 또 이렇게 뭐 ESG 무슨 프로그램 뭐 최고 경영자 ESG 프로그램 해서 또 그거 갖고 또 비즈니스를 하지. 자, 아무튼 ESG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은. 자, ESG를 한다고 일단 알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 ESG 활동에 알리려면 어쨌든 알려야 되니까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비도 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탄소 배출 같은 걸 줄이려면 좋은 비행기를 도입해야 돼요. 항공사들은. 그죠? 좋은 비행기 누가 공짜로 바꿔줍니까? 야, 너네 낡은 비행기, 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개선하려면 우리 보잉사 아니면 에어버스에서 우리 너희들 항공사에게 니들 쓰던 비행기, 낡은 비행기 줘, 우리가 좋은 비행기로 탄소 배출 조금 나오는 걸로 줄게 하면서 공짜로 비행기 바꿔주지 않잖아요. 그죠? 역시 돈이 듭니다. 네, 그죠? 자, 그리고 소셜이나 거버넌스 활동 중에서 임직원 잘 챙기라고 그러잖아요. 노동자들. 잘 챙기려면 당연히 회사 차원에서 돈이 듭니다. 복지후생도 해줘야 되고, 그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그죠? 자, 이러나 저러나 당분간 제가 당분간은 그냥 제 나름대로 기간을 정해본 건데 최소 10년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ESG 활동하려면 최소한 당분간 최소 10년 이상은 돈이 듭니다.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착한 척 ESG를 하려면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행 관련, 관광 산업 관련한 기업에서는. 그죠? 항공사, 여행사, 규모가 있는 항공사, 여행사일 거 아니야. ESG 활동을 하려면, 착한 척을 하고 착한 기업이 되려는 이른바 ESG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그 돈은 그냥 듭니까? 그 돈은 그냥 회사에서, 그 기업에서 막 거기에 투자를 합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와? 항공사나 여행사나 다 고객의 호주머니에서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 경비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기업은 대외적으로 우린 ESG 경영 활동을 해. 착한 기업이야. 라고 하는데 돈이 들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ESG 활동하라고 기업에 줍니까? 나라에서 줍니까? 아니에요. 나라에서 지원은 있겠지. 올 하반기에요. 제가 이거 공부하고 스터디하면서 올 하반기에 KESG가 그 정부 주도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ESG 활동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심사 평가에 하기 위한 그 기준이 이름하여 KESG라고 해서 정부 주관으로 그 기준이 나온대요, 연말에.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A라는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채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도 뭐 예산으로 좀 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착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해주겠지만, 극히 일부겠지.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해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ESG 활동을 하려면. 그러면 여행 경비는 결국 소비자들, 고객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뭔가 이러나 저러나 당분간 최소 10년 이상이라고 한 건데, 이거 그냥 대충 어림잡아 한 거고, 아무튼 당분간 ESG 활동을 기업에서는 하려면, 여행 관련, 관광 관련 기업에서 하려면 결과적으로 돈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돈은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귀결을 제가 좀 시켰습니다. 오늘 내용이 귀결을. 물론 굉장히 단편적으로 제가 추측을 해보고 분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저의 공부와 스터디가 모자라서 제가 부족해서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코로나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여행 비용이 오를 것이다. 손님을 비행기의 절반밖에 안 태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의 활동 때문에
여행 경비는 오르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그러니까 1%가 오르는 뭐 100%가 오르는 뭐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이런저러한 이유 때문에 여행 경비가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근데 뭐 또 박리담회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 유통의 방식 중에는 박리담회라는 것도 있으니까 또 뭐 무조건 그래서 뭐 굉장히 다 오른다 이거는 아닌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한번 하는 겁니다. 예. 자 잠깐만 저기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하기여인 루시님 25년 전에는 그린 인증이 유행했었죠. 건설회사 다닐 때 인증 따려고 서류 작업했던 기억이 나네요. 실질적 개선보다는 ESG하고는 다르게 아니요 팀장님 하기인 루시 팀장님 이게요 뭐 우리가 그 당시에 말고 또 가까운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무슨 뭐 CSR 맞죠? CSR 활동도 요즘에도 있긴 한데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걸 합쳐놓은 거라고 보면 돼. 환경이랑 environment가 포함이 돼서 착한 기업이 되겠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건설에서는 그린 인증, 우린 착한 기업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면서 건물을 짓고 건축 활동을 한다. 건설 활동을 이건데 그 연장선이에요. 다르게 게 아니라 그 연장선이다. 결국 ESG는 그거의 결정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요. K스타일 투어 TV님 진심을 담은 ESG 경영 표방하는 공사나 기업이 늘어나서 가불관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정성. 표방을 한 건 좋은데 그 기업도 투자를 받고 계속 경영활동 하려면 진정성 있게 활동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고 리라님 결국 모두가 같은 목표로 지속가능 발전을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예 맞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행동으로 그러니까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을 가지 진정성이 꼭 실천이 중요하다는 건 진정성이 있냐 없냐인데 진정성은 곧 실천은 곧 진정성으로 우리가 좀 이것도 좀 귀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기여인 루심 상당히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담은 겁니다.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그 큰 기업들에서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그 MBC 스트레이트형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보시면 자세히 더 재밌는 게 나와 있어요. 한화 있죠. 한화에서 그 뭐 폭죽, 폭탄, 폭탄이다. 화약 무기 이런 걸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하늘에서 포탄을 지상으로 떨어뜨리면 지상에 도착하기 전에 그게 우리 옛날에 그 군대 갔을 때 남자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탄알 몇천 개가 쫙 갈라지는 그런 것처럼 그 하나의 폭탄 안에 내려오면서 여러 개로 막 몇천 개로 갈라지면서 주위에 그 막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었대요. 한화가. 근데 투자를 받으려고 하니 너희들은 그 인명이 그렇게 살상이 되는 그런 무기까지 제조하는 업체라 투자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한화에서 그 부분만 따로 독립해서 다른 데다 팔아버렸대요. 그 기업 그거 하는 부분 그 사업만 하는 그것만 해서 투자를 못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ESG 활동에 포함이 되니 그런 게 이제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에 나와 있어요. 박성산이 갑자기 북극군 광고에 등장하는 보일러 회사가 떠오르네. 예, 이거 보일러 회사도 결국에는 ESG 활동을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진정성이 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업계에 비춰서 대입을 해보자면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 활동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한 이틀 동안 스터디하고 공부를 해서 자료 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그냥 뜬구름자 남의 얘기 같지 않았습니까? 혹시 ESG 한번 좀 우리 관광산업이랑 뭔 상관이야 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좀 되도록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고 우리 관광산업이랑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ESG는 기업을 변화시키는 조미료고 MSG는 맛을 변화시키는 조미료. 그죠? 주의사항은 진짜 맛과 이 ESG가 뿌려진 진짜 기업의 진정성을 보셔야 되는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결국 돈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여행 경비가 당연히 그래서 여행 경비가 좀 오를 이런 것들 활동 때문에 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해하기 좀 쉬우셨죠? 이번에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한번 들으시면 아 나중에 ESG 그러면 아또 저 기업에서 저렇구나 또 저렇게 하려고 또 하는구나라고 아마 조금 이해가 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다. 자, 오늘 저의 그 라방이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하시면은 밑에 나온 그 자율 그 저희 채널 컨텐츠 좀 응원하는 의미에서 후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유 그냥 계속 떠들었네. 저도 막 이 조사하고 준비한 거를 알려드리는데 아주 흥분이 돼갖고 기분이 막 이걸 빨리 잘 제대로 쉽게 알려드려야지 하려고 막 떠들었다 보니까 저도 막 그냥 쉬지도 못하고 계속 떠들었네. 계속 떠들었네 그냥. 예. 자, 이해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는데 이게 참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죠? 네. 자, 한국은요, 한국 서울인데 한국은 이제 그 휴가 시즌도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주말에 아마 많이 갔다 오시면 거의 휴가 시즌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여름도 끝났다. 이제 가을을 우리가 준비하자. 예, 그래서 많이 고생들 많으시고요.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매일 마감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잡일 다른 일도 좀 여러 가지 손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로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다 고생하고 계시죠. 예. 자, 박성사님 오늘 라방 내용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기여인 루시님, 네, 내내 공부하시는 적이 역력했어요.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내일 라방 하나요? 예, 그다음 그것도 한번 제가 체크해보고 내일 한번 참여하겠습니다. K스타일 투어팀이 하반기 공모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제가 힌트를 드리면 무슨 우리 여행사나 무슨 공모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요 ESG 오늘 들은 거 요거를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요걸 베이스로 까시고 뭐 공모전 있으면 요런 얘기 이렇게 조금 양념조를 하시면은 뭐 이렇게 좀 뽑힐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게 대세다 보니까 그죠? 예. 자, 내일 백야나라 라방 하는군요. 하기에는 내일 백야나라 라방 저녁 8시입니다. 이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아이고 이거 여기 유튜브 백야나라 들어가시면 구독해 주시고 물론 저희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지금 뭐 구독자 수는 벌써 한 2,000명 훌쩍 넘어서 아주 잘 나갑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소식 아주 생생하게 보실 수 있고 하니까 내일 금요일 저녁 10시에 백야나라 라이브도 함께 많이 동시에 라이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길어졌네요. 그죠? 예, 오늘 대략 준비한 저희가 소식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도 저기 많이 K스타일 투어님 백야나라 멋지네요. 예, 백야나라 한번 관심 갖고 되게 아유 최고입니다. 그쪽 지역에 있어서는 가이드의 그 소속된 가이드분들의 어떤 그 수준도 굉장하고 우리 팀장님의 어떤 인문학적인 그 소양과 수준도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다 관심 가져주시고 리라님 감사합니다. 백야나라도 응원합니다. 전익주님 모두에게 좋은 날을 오길 기원합니다. 네, 자 오늘 같이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제가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항상 자 오신 분은 읽어드립니다. 일단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요. 최희한 대표님 제가 혹시 앞에 방송 못 드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최희한 대표님이 인바운드 여행사 하시는데 요 여행버스 TV라는 웹을 오픈을 하셨다고 오늘 저한테 문자를 주셔서 제가 요거 홍보를 좀 해드리려고 아까 시작할 때 해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 요 여행나라 TV 요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리라님도 반가웠고요. 최희연님 반가웠고 박승사님, 권혜선님, K스타일 투어 TV님, 김희수님, 정희수 선생님, 미스터 쏘님 그리고 하기인 루시 팀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환절기가 다가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